이제 이거는 저희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저희가 작년에 주민참여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동구에 있는 쓰레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봤던 겁니다. 한번 이 내용들을 좀 공유하고 싶은데요. 동구에는 인쇄거리가 있습니다. 약 310개의 인쇄업체와 디자인 업체가 있고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쓰레기가 뭔 것 같으세요? 선생님? 인쇄거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쓰레기가 뭘 것 같으십니까? 음식물 쓰레기. 또 옆에 계시는 선생님은요? 아무래도 폐지가 많이 나오고. 예, 폐지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실제 폐지도 뭐 많이 나오죠. 근데 정말 많이 나오는 쓰레기가, 거기서 지게차가 종이 옮기는 거 보셨죠? 그 종이를 밑에를 받쳐주는 폐 팔레트가 엄청나게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310개 업체, 그 중에 인쇄 관련 업체에서 나오는 100개 업체에서 나오는 그 폐 팔레트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실제로 돌아다녀 봤더니 폐 팔레트가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거기 계시는 상인분들과 또 여러 전문가들과 만나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들을 뭔가 활용하면 좋겠고, 폐 팔레트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수거하고 모으고 저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것들로 제품을 만드는, 이미 동구에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그분들하고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런 형태로 폐 팔레트를 이용한 제품들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 근데 이건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걸 고민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했던 게 뭐였냐면, 안정적으로 폐 팔레트를 수거하려면 어디 업체에서 몇 개의 팔레트가 나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수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들을 스마트 기술과 연계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폐 팔레트를 이용한 뭐 문화도 만들고 제품도 만들고 하는데, 실제로 스마트 광주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상에다가 폐 팔레트 업체명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나오냐, 이것들을 매일같이 체크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어플들을 개발하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예를 들면 화물차 한 대에 40개의 팔레트가 실릴 수 있다면 40개가 정확하게 나오는 날 차량을 운영해 가지고 그걸 회수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제품을 만드는 과정들, 이것들을 창업으로 연계하면 참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국토교통부 장관상 최우수상을 받았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여기 자원순환과 관련된 해설사분들이 오셨다고 말씀을 들으셨는데, 아마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구별로 만들어진 어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에 또 어떤 실험들을 했었냐면, 스마트시티의 리빙랩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전국에서 가장 더러운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선생님, 전국에서 가장 더러운 동네가 어딜까요? 잘 모르시겠죠? 저희가 주민 의견 수렴들 해보면 전국에서 가장 더러운 동네는 우리 동네입니다. 우리 동네만 쓰레기를 안 치우고 우리 동네 구청 직원들만 쓰레기를 안 치워준대요.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전국의 모든 곳이. 쓰레기 주차 문제 단골 메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 이걸 무조건 행정에다 맡길 것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런 쓰레기를 주민이 해결한다면 이건 어떻게 이걸 보상해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행정이 움직이지 않아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보통 시에서나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커뮤니티 매핑 어플이라고 하는데, 쓰레기 있는 사진 찍어요. 쓰레기 있는 사진들을 다 찍어요. 근데 그게 엄청 많아요. 끝이에요. 쓰레기 있는 곳을 찍었는데 그게 치워지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치울 수 있게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학생들은 자원봉사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시내를 막 돌아다니는데 막 배전반 위에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찍어서 올려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걸 치워요. 그럼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이 학생의 이동 시간과 치워진 사진들을 인증을 해줘요. 그리고 자원봉사 시간을 줍니다. 이걸 저희가 작년에 실증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뭐 어른들은 뭐 자원봉사 시간이 필요 없을 수 있겠지만 교통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분들이 하실 수 있게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피아 여자중학교 학생들하고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하고 저희가 동구 일대를 다니면서 쓰레기를 치우고 이거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학생들이요 이렇게 배전반에 있는 쓰레기를 올립니다. 처음에.
그리고 이걸 치워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런 사진들을 처음에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이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래가지고 움직이는 시간이나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옆에 지금은 미확인이라고 눌러져 있는데 여기 녹색으로 하는 거 좀 보이실 거예요. 녹색으로 나와 있는 거. 거기에 확인이라고 눌러주면 이 학생이 움직인 시간에 따라서 자원봉사 시간을 바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민 혹은 학생들이 자원봉사 시간을 받으면서 포인트를 받으면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치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어쩌면 이런 것들도 기술과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중요한 실천이 될 수 있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후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이런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실제로 한번 실증해봤던 작업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국제 사례 가지고 저희 광주에서 동구에서 진행해봤던 사례라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적용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몇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 기후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실제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더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은 실제로 그게 팩트인가 팩트가 아닌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30분 정도 강의하고 또 더 전문가이신 국제기후환경센터의 황철호 박사님을 제가 또 모셨거든요. 그럼 같이 모셔서 같이 토크하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황철호 박사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제기후환경센터 황철호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편하게 좀 같이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저희가 뭐 질문도 나눠드렸는데 이번에 뭐 자연스럽게 질문이나 답변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발문하면서 우리는 정말 그 쓰레기 문제에 관심이 있을까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한번 최근 광주에서 쓰레기 문제가 또 환경 문제가 진짜 심각한 것이 맞습니까? 이게 인문학 강의여서 인문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개인의 삶이 예전보다 편해졌다면 환경 문제는 심각해졌다고 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라는 용어도 환경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문제시 된 거였기 때문에 해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이 항상 존재했어 왔었고 지금도 항상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우선순위에서는 계속 밀려왔던 게 사실이고요. 뭐 광주만 예로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뭐 파리 얘기도 좀 하셨는데 광주는 파리보다 더 많은 온도가 상승할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다행히 동구는 5개구 가운데 가장 낮게 올라가긴 하겠지만 다른 구는 상당히 높은 온도 증가를 이제 21세기 후반에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폭염 열대야 같은 거 하면은 떠오르는 도시가 있으시죠? 대구가 가장 이제 폭염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최근 10년간을 비교해 보면 대구는 한 5일 정도 올랐고요. 광주는 한 15일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량으로 보면 약 2.2배.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혀 덥지 않은 도시였는데 뭐 10여 년 사이에 가장 더운 도시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끊어서 그러면 예전에는 대프리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광프리카라고 부르더라고요. 대구보다 광주의 온도 상승률이 더 높아진 이유는 뭔가요? 뭐 이거를 딱 뭐라고 단정하기는 좀 그렇고요. 근데 이제 열대야를 보면은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는데 열대야 증가는 폭염 증가율보다 훨씬 높거든요. 근데 폭염은 지리적인 여건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원래 남부권이었고 일사량이 높은 곳은 당연히 온도가 높아지는데 해가 없는 저녁이 되면 온도가 떨어져야 맞고요. 근데 광주시의 열대야 일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밤이 돼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구조인 겁니다. 그게 바로 도시 구조의 문제이거나 외부에서 열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는 무슨 요즘에 즉석밥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그 즉석밥으로 보면 약 한 1.2개 정도를
버리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광주시는 약 2개 이상을 버리는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에서는 당연 선두고요. 이제 뭐 이쪽의 음식 문화 때문에 이제 영향이 있겠지만 쓰레기 배출량도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쓰레기 문제를 발생도 문제지만 처리에 관련돼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다음 질문들을 더 해 나가기 전에 혹시 이제 앉아 계신 저희 해설사 분들께서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나 좀 질문하시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시면 먼저 질문을 하고 좀 답변도 하고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아또 네. 그 이유가 어떤 아파트에서 그런 것 때문에 네,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네. 동구가 이제 그 평균 기온이 이제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증가하는 양이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낮은 거고요. 중간에 이제 똑같이 되는데 동구는 그 지리적인 여건은 다른 구에 비해서 자연적인 여건이 되게 좋습니다. 모등산부터 해서 아직은 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좀 낮은 측면은 있고요. 이게 지금 온도 기반을 가지고 예측한 거기 때문에 뭐 다른 구는 그 지금 현재 도시가 아스팔트라든지 뭐 이렇게 도시 열섬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인공 구조물들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는 거를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다른 지역이 좀 더 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약간 낮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동구가 다른 지역보다 더 자연 친화적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거, 네, 저도 깜짝 놀랐네요. 또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듣고 중간중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질문 없으시면은 다음 질문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번을 좀 건너뛰고 아까 그 말씀하셨던 부분에 설명이 된 것 같아서 그레타 툰베리 알고 계시죠? 네,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How dare you라고 하는 그 트럼프한테 얘기했던 그걸 굉장히 유명했던 중학생 이야기인데, 여기 계시는 저희 선생님, 그레타 툰베리에 사람들이 되게 열광하잖아요. 왜 열광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기를 했거든요. 아, 트럼프랑 쉽게 말해서 맞짱을 떠서 네, 네, 예, 맞습니다. 밑에서 알 수 없어요. 네네. 그러면은 또 어머님, 한 소녀를 잘 외치는 네네. 세계 공감대를 불러일으켰어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어린 소녀가 얘기한 것이 사람들의 공감대를 더 얻어냈던 것 같아요. 사실 정책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냈거나 이랬다는 것보다 이 친구가 외쳤던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슈를 했잖아요. 실제로 이슈를 시켰죠. 지금 배 타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네. 조만간 광주도 왔으면 좋겠는데 배가 안 뜨네요, 광주가. 네. 그럼 박사님이 생각하실 때 그레타 툰베리에 열광하는 이유? 뭐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듯이 더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다 그거 그래서 맞는 그렇기 때문에. 얘기고요. 그 전문적으로. 그레타 툰베리가 2003년생일 겁니다. 17살 정도죠. 그러니까 17살 때 뭐 하셨나요? 여러분 때 수능 준비했죠.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17살이라던 어린 나이에 그 세계 가장 큰 나라 대통령과 맞짱을 튼 부분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레타 툰베리는 아까 여기 제목과 마찬가지로 요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모두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렸을 때부터 환경보호, 뭐 기후변화 이런 거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당연히 다 알고 있고 당연히 환경을 보존하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전제가 항상 그랬습니다. 미래 세대 그리고 미래의 뭐 환경 문제 해결 이런 쪽으로만 접근을 했었는데 그 미래의 당사자가 나타난 거죠. 실제로. 그래서 너희는 뭐 하고 있냐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외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요즘 것들부터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그래서 기후 위기라든지 지금까지는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기후 위기라는 이제 용어 자체가 나오고 이걸 이제 위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었던 게 바로 그레타 툰베리의 최고의 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딱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는 일상생활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후 문제 때문에
야 이제 학교 가지 마. 오늘 박스 잘라서 캠페인 이거 만들어서 거리에 나서서 시위해. 이렇게 하실 부모님 계신가요? 사실 근데 제가 그때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어린 친구들이나 기후 행동을 하는 다양한 사람들 만나보니까 지금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직면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이 관점과 철학,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발문을 던지는 게 그겁니다. 우린 정말 기후 위기에 관심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또 받고 싶습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남아있는 질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계를 언뜻 봤더니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네. 뒤에 계시는 저희 행정의 일선에서 앞장서서 움직이고 계시는 과장님부터 다 계신데, 네. 어디서든 좋습니다. 질문이 오면 거칠게 들이대 주시면 저희가 아주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 걸로 알고 빠르게 진행할게요. 그러면 입원도 네. 하고 가셔도 될 것 네. 같은데요. 이제 원래 있던 질문이니까. 그러면 환경 문제가 과거보다 심각해졌어요? 라고 이렇게 해줬는데 심각해진 거 아닙니까? 지금 환경 문제가 너무 커서 어떤 거를 보고 얘기를 하느냐에 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환경 문제라고 하면 가장 크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아마 미세먼지일 겁니다. 그래서 대기 쪽 문제가 이제 심각한 걸로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대기는 과거보다 농도로만 보면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가 88년도에 서울올림픽 개최를 했었잖아요. 이때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대기질이 한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높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나라였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줄이려고 노력은 했었고 실질적으로 농도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농도가 낮아졌다고 이게 좋아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과거에는 미세먼지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냥 부유분진, 그러니까 먼지였었고요. 지금은 이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농도는 낮아졌지만 요즘에 다 체감하시겠지만 예경보 물론 강화돼서 그렇긴 하지만 예경보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고농도로 지속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대기 농도는 개선이 됐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개선이 됐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초미세먼지 같은,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 몸에 해로운데 초미세먼지의 증가율도 과거보다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로만 보면 과거보다 농도는 심해졌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영향은 어떻게 될지는 이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 쓰레기 문제는 지금 20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발명품이 인류를 구원했던 발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동차의 상업화고요. 하나는 플라스틱입니다. 이 플라스틱이 만들어지면서 그 전까지는 이렇게 매립한다거나 아니면은 버려도 이제 썩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몇백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폐기물도 계속 발생되고 있고요. 자동차가 발전하다 보니까 운송이 발전해졌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에서는 굉장히 많이 심각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질 같은 문제는 아까 대기랑 마찬가지로 농도는 줄어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후변화 문제도 상당히 뜨고 있는 게 기후변화가 이러한 모든 환경적인 문제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환경 오염이 또 가속화되기도 하거든요. 아까 미세먼지가 지속화됐다? 이것도 기후변화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우, 강수랑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환경 문제는 과거보다 심해졌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내용들이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세요. 과거의 미세먼지의 농도가 현재 더 낮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안에 중금속 오염도라든지 이런 게 더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엄청 우리가 느끼기에는 더 농도가 굉장히
그렇죠. 과거보다 공기 맛도 별로잖아요. 네. 근데 더 농도가 더 네. 좋아졌다고 생각하면 네.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요. 80년대 우리나라의 집을 따뜻하게 데우는 수단이 연탄이잖아요. 그리고 석유였었고요. 이러한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미세먼지나 먼지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은 도시가스로 대체가 되고 전기로 대체되다 보니까 이런 대량으로 발생되는 먼지 같은 거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근데 이제 왜 과거가 더 심할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과거에는 미세먼지라는 용어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이라는 것 자체도 솔직히 수질오염은 그때 이제 페놀 사건도 있었고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었지만 이런 공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체감하지도 못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과거에는 이렇게 대기라든지 이게 확산이 되게 빨라서요. 아무리 이제 농도는 높았지만 얘들이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그 고농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굉장히 뿌였더라도 오늘은 괜찮았었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뭐 이게 10일, 20일 이렇게 쭉 가버리니까 고농도 지속은 훨씬 더 이제 높아진 것 때문에 체감은 이제 훨씬 요즘이 심해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렇게 농도는 좋아졌다 할지라도 그 인체의 영양까지 좋아졌다라고는 아직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